미희야. 룸문을 연 순간 소파에 앉아있던 남자가 나를 불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아버님, 나는 얼어붙었습니다. 시아버지였습니다. 제 이름은 이미희입니다. 올해 35, 두 아이의 엄마이자 5년째 홀로 살아가는 과부입니다. 남편은 5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드라이브를 나갔다가 차에 치여들다 그 자리에서 당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오직 아이들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연과 그 깊이를 전해드립니다. 모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35세 며느리와 55세 시아버지의 금기된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늘 같은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그날은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재우고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드라마가 흘러나왔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5년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5년. 그동안 단 한 번도 여자로서의 삶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직 아이들, 12살 아들과 10살 딸. 그 아이들만 잘 키우면 된다고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아이들 숨소리와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나도 외롭구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은정이었습니다. 미희야, 나 지금 강남인데. 나와. 애들 재워놓고 나갈 수가 없잖아. 에이, 애들 벌써 잔다며? 1시간만. 5년 동안 집에만 처박혀 있었잖아. 은정이의 목소리가 답답하다는 듯 쏟아졌습니다.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밖으로 나가고 싶었습니다. 이 조용한 집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알았어. 1시간만. 이웃집 아줌마에게 부탁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강남역 근처의 호프집에서 은정이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원피스에 진한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 서니 제가 얼마나 초라한지 느껴졌습니다. 미희야, 너 얼굴 왜 그래? 완전 죽어 있잖아. 애 키우느라 정신없어서. 아니, 그게 아니라 너 여자로서의 삶은? 35이잖아. 아직 젊은데. 그 말에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생맥주가 놓였습니다. 한 잔을 비우고 나니 왠지 모를 용기가 생겼습니다. 미희야, 오늘 특별한 데 데려가 줄게. 특별한 데? 한국관 나이트. 가봤어? 나이트? 나 그런 데 안 가. 에이, 요즘 우리 또래 여자들 많이 가. 재밌어. 남자들도 많고. 은정아, 한 번만 가보자. 딱 한 번만. 안 재밌으면 바로 나오면 되잖아. 은정이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생맥주를 한 잔 더 마셨습니다. 술 기운이 올라오며 왠지 모를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한 번만 가보는 거야. 택시를 타고 도착한 곳은 화려한 네온 사인이 빛나는 건물이었습니다. 한국관 나이트. 입구에는 정장 차림의 남녀들이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저기, 내가 들어가도 돼? 걱정 마. 여자 손님 엄청 많아. 은정이가 내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쿵쿵거리는 음악, 사람들의 웃음소리, 술잔 부딪히는 소리. 너무 시끄러웠습니다. 5년 동안 조용히 살았던 제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여기 너무 시끄러운데. 가슴이 두근거렸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웨이터가 다가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테이블 안내해 드릴게요. 복도를 따라 걸어갔습니다. 음악 소리가 점점 커졌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홀로 안내되었습니다. 넓은 공간에 수십 개의 테이블이 보였고
조명이 어지럽게 반짝였습니다. 남자들과 여자들이 섞여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웨이터가 구석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소파에 앉자 테이블 위에 맥주와 안주가 차려졌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곧 부킹 들어갈 거예요. 웨이터가 사라졌습니다. 부킹? 그게 뭐지? 은정이가 맥주를 따르며 웃었습니다. 부킹이라고 웨이터들이 여자를 남자 테이블로 데려가는 거야. 남자를 여자 테이블로 데려오기도 하고. 뭐, 그럼 나도. 응, 곧 어디 테이블로 데려갈 거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음악 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공기를 채웠습니다. 너무 시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싫지 않았습니다. 5년간 너무 조용한 곳에서 살았던 제게 이 시끄러운 공간이 오히려 생경하게 느껴졌습니다. 웨이터가 다시 다가왔습니다. 손님, 이쪽 테이블로 가실 거예요. 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요? 네. 따라오세요. 은정이가 손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재밌게 놀다 와. 웨이터를 따라 홀을 가로질러 걸었습니다. 음악 소리가 점점 커졌고 조명이 눈을 어지럽혔습니다. 도착한 테이블에는 2명의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정장 차림의 남자들. 안녕하세요.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앉으세요. 한 남자가 옆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소파에 앉아 긴장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손이 떨렸고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음악이 너무 시끄러워서 대화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이시죠? 남자가 귀에 가까이 대고 물었습니다. 네. 어떻게 아셨어요? 표정에 다 나와 있어요. 남자가 맥주잔을 따라 건넸습니다. 저는 박정훈이라고 해요. 이미희입니다. 맥주잔을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으로 넘어가는 술이 뜨거웠습니다. 미희 씨는 여기 왜 오셨어요? 친구가 데려왔어요. 그럼 처음 와보신 거네요? 네. 남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음악이 바뀌며 더 빠른 비트가 흘러나왔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커졌고 누군가 소리를 지르며 웃었습니다. 시끄러웠습니다. 정신없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나쁘지 않은데 5년 동안 너무 조용히 살았습니다. 아이들 숨소리, 냉장고 소리, 시계 초침 소리, 그것만 듣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달랐습니다. 시끄럽고 정신없지만 오히려 그게 낯설고 신선했습니다. 미희 씨, 결혼하셨어요? 남자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했어요. 하지만 남자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힘드셨겠어요. 괜찮아요.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혼자 애 키우시는 거예요? 네. 둘이요. 대단하시네요. 남자의 손이 내 손을 살짝 덮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건 뭐지? 음악 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공기를 채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시끄러운 공간 속에서 제 마음이 조금씩 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미희 씨, 힘들 때 여기 오세요. 이야기라도 들어드릴게요. 남자의 목소리가 귓가에 스쳤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네. 언제든지요. 1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은정이와 함께 나이트를 나왔습니다. 귀가 먹먹했고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어때? 재밌었지? 은정이의 물음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생각보다. 그치? 시끄럽긴 한데 그게 또 매력이야. 정신없어서 좋더라.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박정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힘들 때 여기 오세요.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창밖으로 밤거리가 흘러갔습니다. 네온사인 불빛이 차창에 반사되어 일렁였습니다. 귀가 아직도 먹먹했습니다. 시끄러웠던 음악 소리가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너무 조용했습니다. 아까 그 시끄러운 공간이 그리워졌습니다. 나 다시 가볼까?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밤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내가 아직 여자라는 것을, 내게도 외로움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저 시끄러운 공간이 제게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다음 주에 또 가볼까? 가슴 한편이 떨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집안일을 하고 저녁을 차리고 아이들을 재우는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시끄러운 음악, 사람들의 웃음소리, 조명이 반짝이던 그 공간. 나 왜 자꾸 생각나지? 설거지를 하다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아이들 목소리만 들리는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시계 초침 소리, 그날 밤의 시끄러움이 자꾸 그리워졌습니다.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재우고 거실에 앉아 있는데 은정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희야, 오늘 또 나올래? 나이트 가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은정아, 나 또 가도 되는 거야? 당연하지. 재밌었잖아. 고민은 짧았습니다. 알았어. 조금 이따 나갈게. 이번엔 거울 앞에 조금 더 오래 섰습니다. 립스틱을 바르고 머리를 다시 빗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국간 나이트에 도착했습니다. 일주일 전과 똑같은 네온 사인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익숙한 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쿵쿵거리는 음악, 사람들의 웃음소리. 아, 이거였어. 이번엔 덜 떨렸습니다. 웨이터가 안내한 테이블에 앉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부킹이 들어왔습니다. 손님, 이쪽 테이블로 가실게요. 웨이터를 따라 홀을 가로질렀습니다. 도착한 테이블에는 3명의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번과는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한 남자가 옆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강석훈이라고 해요. 3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정장 차림의 부드러운 인상. 이미희입니다. 맥주잔을 받아들었습니다. 미희 씨, 여기 자주 오세요? 아니요. 2번째예요. 아, 그러시구나. 강석훈이 미소 지었습니다. 음악이 바뀌며 더 빠른 비트가 흘러나왔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누군가 크게 웃었고 술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끄러웠지만 이번엔 덜 낯설었습니다. 미희 씨는 뭐 하세요? 집에서 애 키워요. 애가 있으시구나. 몇 살이에요? 12살, 10살. 남편분은 돌아가셨어요. 강석훈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괜찮아요. 벌써 5년 됐어요. 혼자 애들 키우시는 거예요? 대단하세요. 그의 손이 내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또 이 느낌이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음악 소리가 귓가를 가득 채웠습니다. 5년 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이 조금씩 깨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미희 씨, 많이 힘드셨겠어요. 힘들 때 여기 오세요. 제가 이야기 들어드릴게요. 그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단지 따뜻한 말 한마디,
누군가 제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은정이와 함께 나이트를 나왔습니다. 미희야, 너 요즘 표정 좀 밝아진 것 같다? 그래. 응. 예전보다 훨씬 낫다.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석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힘들 때 여기 오세요. 나 또 갈 거야. 일주일 후 다시 나이트를 찾았습니다. 이번엔 은정이 없이 혼자였습니다. 혼자 나이트에 도착했을 때 이제는 문을 여는 것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웨이터가 테이블로 안내했고 맥주를 따르고 있는데 부킹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도 처음 보는 남자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저는 이준혁이에요. 40대 초반쯤으로 보이는 남자가 자리를 권했습니다. 맥주잔을 받아들며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음악이 쿵쿵거렸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공기를 채웠습니다. 이제는 익숙했습니다. 아니,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집의 조용함보다 이곳의 시끄러움이 더 편해지고 있었습니다. 미희 씨, 여기 자주 오세요? 세 번째예요. 아, 그럼 이제 좀 익숙해지셨겠네요. 이준혁이 웃으며 맥주잔을 채워줬습니다. 손이 스치며 따뜻함이 전해졌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나,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 귀가 먹먹했고 온몸에서 술 냄새가 났습니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조금 붉어져 있었고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나 중독되는 건가?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집에 도착해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시끄러웠던 음악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조용한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가야지. 이미 결심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득 불안이 스쳤습니다. 내가 이러다가 누굴 만나면 어떡하지?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아는 사람을 거기서 만나겠어? 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금요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아이들을 재우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립스틱을 바르고 향수를 뿌렸습니다. 나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아. 5년 동안 잊고 있었던 여자로서의 모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은정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은정아, 오늘 나이트 갈 거야? 미안, 오늘 못 가. 혼자 갈 수 있어? 응. 이제 괜찮아. 이제는 혼자서도 갈 수 있었습니다. 한국간 나이트에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네온사인, 익숙한 입구. 문을 열자 쿵쿵거리는 음악이 쏟아졌습니다. 아, 이 소리.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웨이터가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맥주를 따르며 기다렸습니다. 오늘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까? 이제는 부킹이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웨이터가 다가왔습니다. 손님, 오늘은 룸으로 가실 거예요. 룸이요? 네. 따라오세요. 룸? 처음인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웨이터를 따라 복도를 걸었습니다. 홀과는 다른 조용한 복도였습니다. 복도 끝, 한 룸 앞에서 웨이터가 멈췄습니다. 여기에요. 들어가세요.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왜 이렇게 떨리지? 문을 열었습니다. 미희야. 룸 문을 연 순간 소파에 앉아있던 남자가 나를 불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나는 얼어붙었습니다. 시아버지였습니다. 김태만, 남편의 아버지. 5년 전 아들과 아내를 한꺼번에 잃으신 분.
그분이 여기 계셨습니다. 미희야, 너 왜 여기?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시아버지는 소파에서 일어섰습니다. 정장 차림의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표정은 당황스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버님은 왜 여기? 나는 친구들이랑 술 마시다가 시아버지도 말을 더듬었습니다. 룸 안에는 우리 둘뿐이었습니다. 문이 닫히며 바깥의 음악 소리가 희미해졌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희야, 앉아라. 떨리는 다리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아버지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양주병과 맥주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미희야, 너 여기 자주 와? 아니요. 몇 번 안 왔어요. 왜? 이런 데를. 시아버지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친구가 데려와서 말끝을 흐렸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외로워서 왔다고? 남자들과 이야기하고 싶어서? 집이 너무 조용해서? 어떤 말도 변명처럼 들린 것 같았습니다. 미희야. 시아버지가 양주잔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님도 외로우셨나 봐요. 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의 눈이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래, 외로웠다.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친구들 만나도 혼자고, 집에 가도 혼자고, 너무 조용해서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버님도 나랑 똑같았구나. 저도 그래요. 내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아이들 재우고 나면 너무 조용해서 미칠 것 같았어요.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왔구나. 네, 나도 마찬가지야. 동창 모임 끝나고 친구들이 여기 가자고 해서 시아버지가 양주잔을 비웠습니다. 침묵이 다시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달랐습니다. 어색하지만 이해하는 침묵이었습니다. 미희야. 시아버지가 나를 불렀습니다. 네, 아버님. 오늘 본 건 우리끼리만 비밀로 하자. 네, 당연히요. 아이들한테 알리지 말고. 네, 아버님. 시아버지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며느리한테 이런 모습 보여서. 아니에요, 아버님. 저도 죄송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시아버지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평소에 보던 그 무심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따뜻한 게 느껴졌습니다. 미희야, 술 한잔 할래? 시아버지가 잔을 건넸습니다. 받아들었습니다. 잔이 부딪히며 맑은 소리가 났습니다. 술 한잔 마시며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5년 동안의 외로움, 혼자 사는 것의 고통, 그리움. 시아버지는 아들과 아내 이야기를 했고 나는 남편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새 술병이 비워졌고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미희야.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네, 너 힘들었지?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네, 많이요. 나도 힘들었어. 시아버지의 손이 테이블 너머로 뻗어왔습니다. 내 손을 덮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이건 뭐지? 시아버지의 손이 왜 이렇게 따뜻한 걸까요? 미희야, 우리 서로 의지하자.
네, 외롭잖아. 우리 둘 다.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자. 아버님, 안 되겠니? 시아버지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가슴이 떨렸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고개가 끄덕여지고 있었습니다. 좋아요, 아버님. 시아버지의 손이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룸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뭔가 선을 넘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나이트에 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가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를 만난 이후 뭔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뭐 하는 거지? 아이들 얼굴을 볼 때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시아버지의 따뜻한 손, 우리 서로 의지하자던 그 말, 가슴이 떨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평소와 같은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장을 보고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집이 예전만큼 조용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 시아버지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분도 지금 혼자 집에 계실까? 외로우실까? 문득 전화를 걸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번호를 누르다가 멈췄습니다. 아니야. 이러면 안 돼.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학원에 간 사이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카트를 밀며 식료품 코너를 둘러보는데 누군가 불렀습니다. 미희야? 돌아보니 시아버지였습니다. 아버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장바구니를 들고 계셨습니다. 장 보러 왔구나. 네. 아버님도요? 응. 혼자 사니까 이것저것 사야지. 시아버지의 장바구니에는 라면과 김치, 햇반이 몇 개 들어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님, 혼자서 이런 거 드시는구나. 미희야, 커피 한 잔 할래? 시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좋아요. 마트 안 카페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앞에 두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희야, 그날 이후로 괜찮았어? 시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네. 아버님은요? 나도 괜찮았어. 하지만 목소리는 괜찮지 않아 보였습니다. 미희야, 나이트 다시 갔어? 아니요. 안 갔어요. 나도 안 갔어. 시아버지가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희야. 네. 그날 내가 한 말 기억해? 네. 기억해요. 서로 의지하자던 말. 네. 나 진심이었어. 시아버지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미희야, 가끔 연락해도 될까? 네. 괜찮아요. 혼자 있으면 답답할 때가 많아서 그냥 이야기 상대가 필요해. 저도요, 아버님. 시아버지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따뜻했습니다. 며칠 후 시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희야, 저녁 먹었어? 아직이요. 아이들 학원 보내고 이제 준비하려고요. 혼자 먹기 외로운데 같이 먹을래? 네. 미안. 이상한 제안인가? 아니요. 좋아요. 가슴이 떨렸습니다. 그럼 내가 갈게. 뭐 사갈까? 아니에요. 집에 있는 거로 할게요. 알았어. 1시간 후에 갈게. 전화를 끊고 거울을 봤습니다. 립스틱을 바르고 머리를 다시 빗었습니다. 나, 왜 이러지?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시아버지가 서 계셨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계셨습니다. 미희야, 이거
아이들 줘. 감사합니다, 아버님.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시아버지는 편안하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이들은 학원이요. 9시에 돌아와요. 그럼 우리 둘이네. 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희야, 내가 도와줄게. 네. 부엌일. 같이 하자. 시아버지가 일어섰습니다. 부엌에서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상추를 씻고 저는 고기를 구웠습니다. 묘한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부부처럼. 안 돼. 이런 생각하면 안 돼. 하지만 가슴 한편이 따뜻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미희야, 요즘 힘든 거 없어? 시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거짓말. 표정에 다 나와 있어. 돈 문제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이들 학원비. 만만치 않지? 괜찮아요, 아버님. 제가 알아서. 미희야.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나한테 말해. 내가 도와줄게. 아버님. 그럴 수 없어요. 왜? 나도 아이들 할아버지야.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하지만 미희야, 부담 갖지 마. 그냥 가족이니까. 가족.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5년 동안 누구도 저를 가족이라고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다음 달부터 학원비 내가 낼게. 아이들한테는 비밀로 하고. 아버님, 그리고 미희야. 네, 가끔 이렇게 같이 밥 먹자. 나도 외롭고 너도 외로우니까. 시아버지의 손이 테이블 너머로 뻗어왔습니다. 내 손을 살짝 덮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가슴이 떨렸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손을 뗄 수 없었습니다. 9시가 되어 아이들이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아이들이 시아버지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우리 손자 손녀 잘 지냈어? 시아버지가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할아버지, 자주 오세요. 딸이 말했습니다. 그래, 자주 올게. 시아버지가 나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현관에서 시아버지를 배웅했습니다. 미희야, 다음 주에 또 올게. 네, 아버님. 그때 저녁 같이 먹자. 네. 제가 준비할게요. 시아버지가 떠나고 문을 닫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나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지?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아버지가 자주 오셨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다 일주일에 2번, 어느새 3일에 한 번꼴로 오셨습니다. 미희야, 저녁 준비됐어? 네, 아버님. 막 다 됐어요. 자연스러웠습니다. 시아버지가 부엌에 들어와 설거지를 도와주시고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거실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마치 가족처럼.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시아버지를 볼 때마다 가슴이 떨렸고 손이 스칠 때마다 전류가 흘렀습니다. 이건 그냥 가족이 아니야.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방에 들어간 후 시아버지와 단둘이 거실에 남았습니다. 미희야. 시아버지가 소파에 나란히 앉으며 불렀습니다. 네. 요즘 행복해?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네. 예전보다는요. 나도 행복해. 시아버지의 손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미희야, 너 나한테 뭐야? 네. 가족이야? 아니면 말끝을 흐렸습니다. 나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라고 하기엔 이 떨림은 뭔가요? 며느리라고 하기엔
이 감정은 뭔가요? 아버님, 미안. 이상한 질문했지? 시아버지가 손을 놓으려 했습니다. 나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님, 저도 잘 모르겠어요. 시아버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아들이었습니다. 재빨리 손을 놓았습니다. 왜 준서가? 물 마시러 나왔어요. 아들이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이 뭔가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들이 학교 가기 전에 물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랑 요즘 자주 만나시네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응, 할아버지가 외로우시대. 그래도 너무 자주 오시는 거 아니에요? 준서가 무슨 소리야? 아니, 그냥요. 아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에 뭔가 찜찜한 게 남아 있었습니다. 들킨 건가?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오후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마트에서 카트를 밀고 있는데 누군가 불렀습니다. 미혜 씨. 돌아보니 은정이의 남편 정태산이었습니다. 아, 태산 씨. 정태산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미혜 씨, 할 말이 있는데요. 네. 우리 은정이. 왜 그런데 데려갔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네. 무슨 나이트클럽 말이에요. 제가 봤어요. 은정이가 그런데 들어가는 거. 목소리가 낮고 차가웠습니다. 은정이가 말하더군요. 미희 씨가 가자고 꼬셔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갔다고.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제 아내를 그런데 데리고 다니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정태산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태산 씨, 오해예요. 제가 오해? 은정이가 직접 말했는데요. 미희 씨 때문에 그런데 가게 됐다고. 저는 말이 막혔습니다. 은정이가 나한테 뒤집어 씌운 거였습니다. 미희 씨, 다시는 우리 은정이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알겠죠? 정태산이 카트를 밀고 사라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은정아, 왜?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은정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은정아, 나야. 미희야. 미안해. 은정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한테 들켰어. 내가 나이트 들어가는 거. 그래서 나한테 뒤집어 씌운 거야? 미안해. 남편이 자꾸 추궁해서 어쩔 수 없었어. 미희야, 정말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남편한테 들키면 큰일 나잖아. 전화 너머로 은정이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남편이 너한테 뭐라고 했어? 나이트 데리고 다니지 말래.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제 정태산이 소문낼 수도 있겠네. 저녁 무렵 시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희야, 오늘 갈까? 아버님, 오늘은 왜? 무슨 일 있어? 아버님, 우리 너무 자주 만나는 거 아닐까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석이가 뭔가 눈치챈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친구 남편이 저를 이상하게 봐요. 소문 날 것 같아요. 미희야, 아버님, 우리 조금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알았어. 그럼 당분간 안 갈게. 아버님, 죄송해요. 아니야. 내 말이 맞아. 우리 조심해야지. 전화가 끊겼습니다. 가슴이 허전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시아버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없었습니다.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아이들 목소리만 들렸고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아버님,
지금 뭐 하고 계실까? 휴대전화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안 돼. 참아야 돼. 하지만 마음은 이미 시아버지에게 가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요즘 왜 안 오세요? 바쁘신가 봐. 할아버지한테 전화해 보세요. 보고 싶은데. 딸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언제 와요? 곧 오실 거야. 하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버님, 저도 보고 싶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제게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그리고 이 감정이 단순한 의지가 아니라는 것을. 2주가 지났습니다. 시아버지는 오지 않았고 전화도 없었으며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휴대전화를 들고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 저예요. 미희야. 아버님, 보고 싶어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고 시아버지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나도 보고 싶다. 만날 수 있을까요? 어디서? 어디든 괜찮아요. 그럼 강남역 근처 호프집으로 와. 내일 저녁 8시. 네, 아버님.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이웃집에 맡기고 집을 나서며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섰습니다. 립스틱을 바르고 향수를 뿌렸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나, 뭐 하는 거지?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호프집에 도착하니 시아버지는 이미 구석 테이블에 앉아 계셨습니다. 아버님, 미희야, 왔구나. 테이블에 마주 앉았고 생맥주가 놓였습니다. 미희야, 힘들었지? 네. 아버님도요? 응, 많이. 시아버지의 손이 테이블 너머로 뻗어오며 내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미희야, 나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아버님, 너 나한테 뭐야? 저도 잘 모르겠어요. 시아버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미희야, 솔직하게 말해줘. 나를 어떻게 생각해? 가슴이 쿵쿵거렸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버님이 좋아요. 며느리로서? 아니요. 그럼 여자로서 좋아요. 시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미희야, 아버님도 그러시죠? 그래, 나도 너를 여자로 봐. 침묵이 흘렀습니다. 생맥주잔을 비우고 또 비우며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뜨거워졌습니다. 미희야, 네, 우리 집 갈래?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네, 시아버지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깔끔한 거실이 보였고 은은한 조명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앉아. 소파에 앉았고 시아버지가 물을 가져왔습니다. 미희야. 시아버지가 내 옆에 앉으며 어깨가 스쳤습니다. 가까웠습니다. 체온이 느껴졌고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미희야. 정말 괜찮아? 네. 시아버지의 손이 내 뺨을 감쌌고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미희야. 나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저도요. 시아버지의 얼굴이 가까워졌고 입술이 닿았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키스가 깊어지며 숨이 가빠졌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시아버지가 나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버님, 미희야, 방으로 가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으로 들어갔고 시아버지가 조명을 희미하게 낮췄습니다. 미희야, 정말 괜찮아? 네.
괜찮아요. 시아버지가 셔츠를 벗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다부진 어깨, 탄탄한 가슴, 단단한 복근. 55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온몸이 근육으로 다져져 있었습니다. 아버님, 몸이 어때? 너무 좋으세요. 시아버지가 웃었습니다. 나이는 많아도 관리는 했거든. 손이 저절로 움직이며 시아버지의 가슴에 올라갔습니다. 단단했고 뜨거웠으며 살아있었습니다. 미희야. 시아버지가 나를 침대에 눕히며 위에서 내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뜨거웠습니다. 미희야.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시아버지의 입술이 내 목선을 따라 내려왔고 온몸이 전율했습니다. 미희야. 천천히 할게. 네. 시아버지의 손길이 부드러웠지만 강했고 나이를 믿을 수 없을 만큼 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정말 55세 맞나? 수영선수 출신답게 체력도 좋았고 강했으며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고 숨이 가빠졌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새벽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쳤습니다. 눈을 뜨니 시아버지가 옆에서 자고 있었고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우리 선을 넘었구나. 가슴이 복잡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행복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눈을 떴습니다. 미희야, 잤어? 네. 어젯밤 괜찮았어?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네. 아버님, 생각보다 강하셨어요. 시아버지가 웃었습니다. 나이는 많아도 체력은 좋거든. 정말 놀랐어요. 한 번도 쉬지 않으셨잖아요. 시아버지가 나를 끌어안았습니다. 미희야, 사랑해. 저도요.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불안이 밀려왔고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어떻게 되는 거지? 시아버지가 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미희야, 걱정하지 마. 내가 지킬게. 하지만 아이들이 알아. 조심할게. 절대 들키지 않게.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지며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고 이제 뒤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조심스럽게 만났습니다. 아이들이 학원에 간 사이 짧은 시간 동안만 만났고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조심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를 볼 때마다 가슴이 뛰었고 손이 스칠 때마다 전류가 흘렀으며 떨어져 있을 때면 그리움이 밀려왔습니다. 미희야, 오늘 아이들 몇 시에 와? 7시요. 학원 끝나고 오니까. 그럼 내가 5시에 갈게. 2시간이면 되겠지? 네, 아버님. 그날 오후였습니다.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5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시아버지였습니다. 아버님, 미희야. 문을 닫자마자 시아버지가 나를 끌어안았습니다. 보고 싶었어? 저도요. 입술이 닿았고 키스가 깊어졌습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고 시아버지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미희야, 요즘 행복해? 네. 아버님 덕분에요. 나도 너 때문에 사는 것 같아. 시아버지의 손이 내 뺨을 쓰다듬었고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미희야. 네.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다시 키스가 이어졌고 점점 깊어졌으며 숨이 가빠졌습니다. 시아버지가 나를 소파에 눕히며 위에서 내려다봤습니다. 미희야, 너무 예뻐. 아버님, 시아버지의 입술이 내 목선을 따라 내려왔고 손이 허리를 감쌌습니다. 미희야, 조금만. 아버님, 아이들.
알아. 시간 있어. 조금만. 그 순간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요.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재빨리 일어났고 나도 황급히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왜? 벌써?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아들과 딸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아들이 멈춰섰습니다. 우리를 보는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할아버지, 딸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오셨어. 깜짝 방문.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들이 우리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엄마, 왜 얼굴이 빨개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니야. 더워서. 할아버지도 얼굴 빨간데요? 딸이 말했습니다. 시아버지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운동하고 와서 그래. 준서가, 수진아, 학원 일찍 끝났네? 네. 선생님이 일찍 끝내주셨어요. 아들의 눈빛이 여전히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소파를 보고, 우리를 보고, 다시 소파를 봤습니다. 들킨 건가? 그날 저녁 시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나는 이만. 아이들 잘 지내. 네, 할아버지. 안녕히 가세요. 현관에서 시아버지를 배웅했습니다. 미희야, 미안해. 조심했어야 했는데. 괜찮아요. 아이들이 모를 거예요. 하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떠나고 문을 닫는데 뒤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돌아보니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왜 준서가? 엄마. 할아버지랑. 뭐 하셨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뭐긴 뭐야. 그냥 이야기했지. 그냥 이야기요? 아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준서가 무슨 소리야? 엄마랑 할아버지 너무 가까이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 엄마 옷이 좀 흐트러져 있었어요. 숨이 멎었습니다. 황급히 옷을 매만졌습니다. 아니야, 준서가. 내가 잘못 본 거야. 저 어린애 아니에요,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할아버지랑 이상한 거 하셨죠? 준서가. 저도 이제 중학생이에요. 다 알아요.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할아버지는 아빠의 아버지잖아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준서가.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왜 그렇게 붙어 앉아 계셨어요? 왜 얼굴이 빨개졌어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막혔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서가. 미안해. 엄마, 저 실망했어요. 아들이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쾅 닫았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떡하지? 그날 밤 시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버님, 준석이가 눈치챘어요. 뭐? 우리 들킨 것 같아요.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희야, 미안해. 내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준석이가 뭐라고 했어? 실망했대요. 저한테. 목소리가 떨렸고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미희야, 울지 마. 아버님, 우리 어떡해요?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미희야, 내일 만나자. 우리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네. 전화가 끊겼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실망한 그 눈빛,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시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님, 우리 어떻게 되는 거죠?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고 시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강 근처의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미희야, 아버님, 테이블에 마주 앉았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희야,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네. 시아버지가 커피잔을 들었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희야, 어젯밤 잠 못 잤어. 계속 생각했어. 저도요. 준석이가 눈치챘잖아. 네. 시아버지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희야,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것 같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이들한테 들키면 큰일 나. 네, 알아요. 그리고 우리 관계가 도덕적으로도 말끝을 흐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님, 그럼 헤어지자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희야, 미안해. 하지만 아이들 생각하면 알아요. 손으로 얼굴을 가렸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의 손이 테이블 너머로 뻗어왔습니다. 내 손을 잡았습니다. 미희야, 울지 마. 제발. 어떻게 안 울어요. 나도 힘들어. 너를 포기하는 게 너무 힘들어. 시아버지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아. 너를 위해서도 아이들을 위해서도. 아버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희야, 좋은 남자 만나. 제대로 된 남자. 싫어요. 미희야, 아버님밖에 없어요. 저한테는. 시아버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도 너밖에 없어. 두 사람은 손을 잡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카페를 나와 강변을 걸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고 낙엽이 흩날렸습니다. 미희야, 시아버지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네, 나 못하겠어. 네, 너를 포기하는 거 못하겠어. 시아버지가 나를 돌아보며 두 손으로 내 얼굴을 감쌌습니다. 미희야, 나 너 없이는 못 살 것 같아. 아이들한테 들키지 않게 조심하면서 계속 만나면 안 될까? 가슴이 쿵쿵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버님, 이러면 알아. 잘못된 거라는 거 알아. 하지만 나는 너 없이는 못 살겠어. 시아버지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미희야, 나 이기적인 거 알아. 하지만 제발. 대답 대신 시아버지를 끌어안았습니다. 저도요. 저도 아버님 없이는 못 살아요. 시아버지가 나를 꼭 안았습니다. 미희야,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입술이 닿았고 키스가 이어졌습니다. 강변의 차가운 바람이 우리를 스쳐 지나갔지만 우리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더욱 조심스럽게 만났습니다. 아이들이 학원에 간 사이 짧은 시간만 만났고 집이 아닌 밖에서만 만났으며 누구도 의심하지 못하게 행동했습니다. 준석이는 여전히 저를 의심하는 눈빛으로 봤지만 증거는 없었습니다. 엄마, 요즘 할아버지 안 오시네요? 응, 바쁘신가 봐. 다행이다. 아들의 그 한마디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시아버지를 만나 호텔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희야, 오늘 시간 있어? 네. 아이들 5시에 와요. 우리 잠깐. 시아버지의 눈빛이 뜨거워졌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텔 방으로 올라갔고 문을 닫자마자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미희야, 보고 싶었어? 저도요. 키스가 이어졌고 옷이 벗겨졌으며 침대로 향했습니다. 시아버지의 탄탄한 몸이 나를 덮었고 숨이 가빠졌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미희야,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몰래 만나고 있었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으며 조심스럽게 사랑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항상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을 속이면서 시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옳은 일인가? 하지만 시아버지를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아버지와 통화했습니다. 미희야, 후회해? 아니요. 후회는 안 해요. 하지만 이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시아버지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도 그래. 하지만 너 없이는 못 살겠어. 저도요. 미희야, 우리 계속 이렇게 살자. 조심하면서. 네. 아버님,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우리 어떻게 되는 걸까?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나는 시아버지를 사랑하고 시아버지도 나를 사랑한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한 걸까요? 늦게 찾아온 사랑. 35세 며느리와 55세 시아버지. 그들은 아이들을 속이면서 계속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늦게 찾은 사랑, 포기해야 할까요? 아이들을 속이면서 계속 만나는 게 옳은 일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 같은 사연이었습니다.